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기회.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오늘 영상은 아마 좀 짧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회.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기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 기회가 그만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놓쳐버리고 심지어 놓친 줄도 모를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 있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기회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매몰되어 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언젠가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왔던 기회들의 총량, 즉 평균을 내보면은 일반적으로 같은 레벨에 있거나 혹은 같은 레벨이 아니더라도 좀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기회가 오는 횟수나 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빈도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저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횟수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저론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 잘하면서 우리가 준비됨에 대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준비라는 거는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포텐셜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저론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준비라는 파트지 기회의 그 양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구한테나 기회는 오는데 그걸 잡냐 못 잡냐의 차이일 뿐이지 기다림만으로 우리가 공평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기회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횟수는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오는 게 맞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는 기회의 횟수가 적어도 공평하다고 가정을 하면 오는 기회는 오는 기회라고 치고 뭐가 있을까요?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상의 기회들을 찾아 사냥하러 밖에 나가서 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평하게 오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 뛰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는 몇 배에서 몇십 배의 기회까지도 그 넘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고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기회를 독식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를 한탄하고 있다면은 그 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에요. 이거 무슨 용어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인간은 원래 처음에 세포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에서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의 인생 또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디폴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셜미디어나 혹은 방송, 매스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에 노출되다 보니까 마치 금수저나 즐거운 인생이 디폴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을 구성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남의 하이라이트를 나의 일상과 비교하지 말라고. 누가 인스타에다가 내가 평범하게 사는 걸 올리고 싶겠어요. 소셜미디어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여러분 왜 특별합니까?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 계급을 바꾸고, 자, 신분 상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솔직하게 말하면 쉬운 때입니다. 지금 무슨 사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수저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수저론에 얽매여가지고 백날 사회 나라 탓, 정부 탓, 부모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되고 쇼츠랑 릴스 볼 시간에 교육 콘텐츠를 보고 지식을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는 사실은 여러분을 컨트롤하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조차도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의도는 저는 좋은 의도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반감을 심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모든 영상, 모든 미디어에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중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 내려치기에 해당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항상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는 세상 탓, 나라 탓, 정부 탓, 부모 탓, 남 탓을 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뭐 연예인들의 삶이라든지 부자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엔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본인의 그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들의 말을 듣는 거는 참고를 하는 것이지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뭐 누군가는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은 적어도 당신은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그 동냥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란 말이죠. 혹은 원치 않는 생명이 돼서 세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어쨌거나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팔다리를 가지고 온전히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단지 게으름과 두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을 뿐이죠. 즉 여러분이 기회를 사냥하러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경제활동, 커리어, 인간관계, 연애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싫어하는 타입의 여자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왜 다 별로인 남자만 있냐는 건데 그 사람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나이가 이미 많아요. 뭐 돈은 좀 벌었어. 근데 남자들이 여자의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외모에서 그렇게 강점이 없으면은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모든 걸 해결하진 않겠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이상형이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거는 멍청한 거죠.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공평하게 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안 왔어도 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기회가 일생에 5번 정도 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몇 번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이 5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를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는 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50번의 시도를 해보면은 기회가 50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한 30번, 20번은 생기겠죠. 그러면 이미 5번보다 4배가 많은 거잖아요. 기회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 나서야 돼요. 생각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스스로 사냥하러 나가서 잡는 기회랑 알아서 나한테 다가오는 기회 어쨌거나 둘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을 기르려면은 실천으로밖에 길러지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이나 이론으로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냥하러 나가서 직접 잡는 기회랑 나한테 다가오는 기회 둘 다 어쨌거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걸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지식만 읽어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결국 행동으로 트랜슬레이트를 시켜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을 하고 복기를 하면서 또 나한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런 걸 복기하면서 계속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내 정신의 근육이 되어줘야 되고 또 내 마음의 기초 체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수련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요, 지식의 습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행동과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실패가 베이스예요.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충분히 나는 실패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덜 실패한 거고요. 실패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큰 그림에서 보면 되게 공평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자, 공평하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의지 때문이고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섹시함이라고 부릅니다. 매력적이지요. 그것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즉 바텀업의 비밀.
이 바텀업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일컬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